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정부 공약 실천율은 얼마나 됐나요? 정부 공약 실천율요? 저희가 이익률. 수치로 따져보진 않았습니다. 어떤 걸 이익했나요? 새만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선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에는 1조 정도가 1조 몇천억 정도가 투자 유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1년 동안 거의 10조 유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에 대해서 새로 입주하는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그분들의 그 애로사항과 그것을 청취하고 이 기업 활동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쉽지만은 모든 것이 그 공약 이행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전체 5년 기간을 동안 이게 장기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단돼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개수로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정부 공약이 뭐였어요? 네? 3년 전에 정부 공약이 뭐였어요? 새만금을 자유경제 하나였나요? 아니죠. 그리고 또 네.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었죠. 어떤 게 있었어요? 국가 식품 클러스터 2단계에서. 잘 몰라서 모르셨어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전에 그거는 공약집에 다 있었거든요. 근데 예. 뭐가 있었고 뭘 실행했는지 설명을 해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뭔가 계획을 세우고 하면 이게 1년에 될 수도 있지만은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게 시간이 걸리는 줄 네, 아는데 5년인데 분석가 뭐였냐면 뭐가 있었고 뭘 이행했는지 그걸 설명해 지금 말씀드렸어요. 예. 두 가지. 예. 우선은 뭐 갑자기 이렇게 또 물어보시니까 제가 이제 공약집을 들고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 이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그 왜냐면 저희가 두 가지죠. 세상금 때문에 잼버리로 인해서 세상금에 작감되고 있었잖아요. 앞뒤 같은 데 있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다시 한번 전국의 발전을 위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좀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이 깎였는데 나중에 그 전북도에서 또 저희들도 열심히 또 노력하는 결과 그 예산이 정부안이 100% 됐다면 그 깎였지만은 전체적으로 다시 67%가 복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33%가 깎인 거잖아요. 네, 네. 그거 살리려고 요 도영지 서울까지 마라톤 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도연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도민들의 향수는 크지는 않은데요. 호남 전체로 보자면 좀 어제 그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발언들이 좀 충격을 받은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어쨌든 지지 발언으로 인해서 호남에서 사람들한테 좀 반전을 꾀하는 계기가 됐다고 보는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내외 좀 그런 분위기들도 좀 궁금하고. 네, 또 이낙연 그 전 총리님은 과거에 문재인 시대 때 총리도 지내셨고 그리고 또 민주당 그 김대중 대통령님과 함께한 대표적인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김문수 후보의 어떤 그 동서 화합의 정신을 나타내고 또 지금도 이 호남에서는 진정한 그 민주당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어떤 좀 엔티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이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문수 후보가 이 김대중 정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계승한다. 이제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상당히 좀 소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 어제 지지 발언이 좀
대표 지역에 그리고 특히 호남 지역에 당의 내외부 분위기는 어떠십니까? 당내 분위기는 저희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선거운동을 해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조금 내부적으로 좀 엇박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이 민주주의 모습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어떤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이것이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서로 또 때로는 엇박자도 나지만 이것이 어떤 민주주의 과정이 아닌가, 민주주의 정당의 모습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쨌든 대선은 선거에서는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목적을 두고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제 토론회에서 김문수 의원님께서 창비 후보가 내란이라고 하니까 아직 큰죄를 나지 않았다 현재 재판이 그래서 내란이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헌재에서는 그 내란이 비록 빠졌지만 그를 의미하는 그런 결론이 났잖아요. 탄핵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이 맨 처음에 탄핵 소추안할 때 내란을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거의 한 70% 가까이 그 탄핵 소추안에 보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내란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이게 형사 재판에 갔을 경우에 내란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내란이라고 했다가 이 일반 형사 재판에서 내란이 아닐 경우에 이게 엇박자가 나니까 그런 부담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은 하루 이틀 만에 판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담 때문에 이 본인들이 내란죄를 스스로 뺐습니다. 뺐다는 것은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 내란죄 부분은 또 상당히 또 중요한 범죄이고 그리고 또 이 충분한 심리와 이 재판 절차를 거쳐서 결론을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형사 재판 절차를 기다려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란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거죠? 형사 재판을 기다려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 지금 뭐 이재명 대표도 맨 처음에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1심에서는 유죄였다가 항소심에서는 무죄였다가 이게 자꾸 뒤바뀌지 않습니까? 계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은 과연 계엄의 정당성이 있었는가 그래서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그 부분은 또 명확하게 결론을 했습니다. 그것은 위헌이다. 그래서 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 인정을 했고 수용을 합니다. 최근에 국회 기자회견에서 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의혹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내일 사전투표를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전투표는 위원장님께서도 참여를 할 계획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 선거 투표가 우리 주권 행사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많고 저는 그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선관위가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그냥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는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 선관위가 이것을 이번에는 정말 투명하게 해서 이런 문제 제기나 이런 의혹, 의심점이 없도록 충분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투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세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선관위가 다시 한번 국민들이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하니까 정말 이번에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좀 공정하게 관리를 해줄 것을 촉구하고 기대를 하고 또 저도 사전선거하는 데 있어서 사전투표를 할 생각입니다. 다른 질문사항 없으면 또 시간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할게요. 네. 공장님과 처음에 나왔었는데요.
3년 전에 내놓으셨던 공약들 뭐 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는데 그때 당시 공약과 지금 현재 내놓았던 7대 공약이죠. 네, 공약과의 차이점, 차별점은 뭐가 있고 어떤 걸 가장 강조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 도지사께서 36년도 하계 올림픽 그 유치하는 데 있어서 한국 대표 선수로서 그게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계 올림픽 그 유치를 전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아무튼 그것이 가장 그 큰 그 문제인,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1순위로 이제 꼽았고, 두 번째는 저희들 공약집에 전주 완주 그 통합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강압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두 지자체가 서로 그 합의가 됐을 때, 합의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통합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충청도에 그 청주와 청원인가요? 거기가 이 통합이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면은 또 전주 완주의 어떤 지리적인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만금에 대한 그러한 관심과 투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 기조는 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만약 김문수 후보님이 뭐 이제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언제쯤 최종 개최지가 결정될 걸로 알고 계세요? 그 맨 처음 그 우리가 특별히 대통령 직속으로 그 올림픽 그 유치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직접 이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결정되는 거는 그 국제회의 어디서 결정이 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제 득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저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40명 의원 중에 한 분이 비례국이잖아요. 이수진 의원. 이거 같이 안 하세요? 선거운동. 그거는 이제 저희들 당내에 좀 사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준회장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